한 번 시작하면 알아서 돌아가는 팟캐스트의 패스트 트랙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돌아온 김수민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뉴스 밑장은 패스트 트랙처럼 가동이 되는 것이고요. 어김없이 변함없이 바뀌지도 않고 또 돌아온 각설이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계속해? 하지 마라? 계속해? 하지 마? 그래, 내가 말하면 녹음 시간만 더 길어지지. 빨리 퇴근해야겠다. 하지 말자. 팟캐스트의 지소미아 이창원. 지소미아. 지소미아야? 네.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진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네. 시간대별로 너무 큰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게 이 프로그램 하면서 나름 뉴스를 좀 따라가고 있는데 네. 나 미치겠어요, 나 요즘. 평론가는 어떻겠어요? 나 그러게. 방송에 어떡해, 나가면 진짜. 와, 매일매일. 어떤 프로는 아침에 가잖아요. 네. 그 전날 작가가 주제를 얘기를 해주긴 해요. 근데 그 주제 대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되면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 다음날 뉴스. 가면은 그 아침 신문을 보고 하는데 네. 예, 그거 스크랩 해놓은 거를 뭐 아무 설명도 없어. 원고로 정리된 것도 없고 그 알아서 읽고 얘기해야 돼요. 심지어는 뭐 한 줄로 요약해가지고 쓰래 또. 네. 그게 또 평론가 일생입니다. 이창원 대표 팟캐스트계 미소진이? 미소진이 여성 혐오. 인소미아. 맞아. 뭐지 그 수면 뭐 그거 있죠? 불면증. 불면증. 그게 인썸니아인가요? 네, 인썸니아. 네. 그게 휘성 씨가 리메이크해서 네. 불렀던.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노래는 옛날에 좀 롤라장 이런 데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다음 타자입니다. 뭘 준비했지? 뉴스민에 갔더니 후배 기자들이 치고 올라오고 스튜디오에 갔더니 이창원 김수민한테 치이고 에라이 모르겠다. 밖으로 나가버리자. 팟캐스트의 황교안 천연기. 아우, 네. 감사합니다. 예. 왜 감사해요? 어차피 대통령은 황교안, 진짜로? 감사합니다. 어대황. 어대왕. 예. 감사합니다. 왜 어차피 대통령 황교안이요? 아니 본인은 지금 계속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생각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지. 네. 얼마 전에 왜 8월 14일에 네. 대국민 담화라고 뭐 정신 나갔나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야당 대표가 네. 보통 8.15 경축사 그러니까 대통령 하기 전에 전날에 하는 적이 없었지 않아요? 이 무슨 4.18 고려대 마라톤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네. 이제 신년사, 뭐 8.15 그렇죠. 경축사 아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우리나라의 정치 일정인데 네. 대통령 일정인데 네. 그 전날 네. 뭐지? 그냥 자기가 대통령을 한테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건가?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제 없었어요. 기억이 없었던 거예요. 야당 대표가 대통령급으로 보여서 좋을 게 없어요. 야당 반사이득도 누리고 좀 그런 거지. 지가 대통령하고 같이 놀면 누가 그 사람을 겸손하게 보겠습니까? 누가 조언해 준 거야? 이승만, 그것도 이승만 동상 앞에서. 그냥 자기가 자기 한몫 희생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네. 그 8월 14일 정도면 비서진들이 연설문 졸라 고치고 있을 때니까 자기가 먼저 하면 더 나은 연설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한몸 희생한 거 아니야? 네. 외부에서 어떻게 보든 관계없이 네. 어차피 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으니 난 대통령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이제 날씨 좀 시원해지니까 네. 다시 이제 바깥으로 네. 더울 때 좀 시간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보다 이 전투력이 떨어져요. 희생 정신이 없어. 천막도 치고 해야지. 네, 한여름에 천막도 치고 걷었다가 스스로 이 천막을 걷어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레드카페 깔고 거기 위에 걸어가는 황교안은 본인이 지금도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게 선거제도 개혁안이 정계 특위에 계류가 돼 있죠. 그리고 네. 8월 말에 끝이 나요. 그리고 우리도 한번 다뤘지만 의결 안 하고 넘기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결하려고 하지.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의원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8월 24일. 요거는 우리가 방송을 할 때는 이미 했겠군요. 네. 근데 제가 이미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민주당 모 최고위원의 귀까지 들어갔다며. 네, 제가 뭐라고 제안했냐면 8월 24일 자유한국당 집회 당일 날 장애 집회할 때 패스트트랙 안건을 의결하라고 못 막도록. 네, 하여튼간에 이 상상력이 부재예요. 장애 집회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나? 근데 이제 전용길 기자는 팟캐스트의 황교안이 돼버렸다. 실제로 뉴스민 사무실 잘 안 가. 바깥에서 멀고 있어 전용기 기자는. 그게 사장님의 패턴 아닙니까? 네, 돈 버느라 힘듭니다. 저도 사무실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훈 대표는 바닷가에 가 있고 직원들은 현장에서 개고생하고 있고. 아, 바닷가에 휴가 갔다 오셨습니까? 뭐 주로 뭐 이제 저는 뭐 여기저기 좀 다니는 게 일이다 보니까 잠깐씩 쉬고 있는데 그걸 또 못 참고 말이야. 직원들이 그걸 또 고발을 하고 힘들어요. 네, 저희도 잠깐씩 좀 쉬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서 맞습니다. 오늘 또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이 구미에 있는 유리 제조업체 아사히 글라스. 그 아사히는 그 아사히죠. 아사히 맥주는 관계 없고요. 관계 없어요. 네. 아사히 글라스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사히 맥주를 아사히 글라스에 따라서 마시나? 네, 관계는 없습니다. 네. 아사히 글라스라는 LCD 유리 기판 생산 업체가 있는데 경북 구미에 들어와 있는데 이 업체에서 4년 2개월 전에 노조가 만들어지니까 이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드니까 이 업체에서 도급 계약을 해지래요. 그리고는 이 노동자들은 우리 사실 아사히 글라스가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 파견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이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 또 민사 소송을 냈어요. 우리가 정규직으로 아사히 글라스 고용해야 된다. 이 재판 결과가 오늘 녹음하고 있는 당일 재판 결과가 나왔고 유스민이 단독으로 제일 먼저 단독이라고 최초 관로 안 쳤던데 최초 보고 유스민은 단독을 달지 않습니다. 그걸 왜 안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뉴스민 보고 단독 보도 치라고 뭐 준 적이 있었거든요. 방사능 급식이었나? 근데 천용길 기자가 나를 머쓱하게 만들었어. 단독 보도 하시오라고 보도자료를 딱 주니까 저희는 단독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런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 뭐 고집은 아니고 이 사실을 우리 말고도 알 수 있는 알 만한 사람들이 더 있는데 단독을 다는 거는 오만이다. 특히 이 정보화 시대에 단독을 달지 않고 기사의 진로 평가받겠다. 진로 평가를 받으려면 그래도 누가 봐야 진로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이 4년 2개월 만에 아사히 글라스가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에 따라서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이제 23명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되고 그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도 아사히 글라스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히 글라스가 참고로 전범 기업이죠. 맞습니다. 이것도 유스민이 최초로 입수를 했는데 일본에 직접 취재를 가서 아사히 글라스가 본사에서 발간한 사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사에 보면 전범 기업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본인들이 다 기록해놨어. 아니 그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역사라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는 거죠. 미친 거 아니야? 그 미쓰비시 계열사거든요. 미쓰비시 가문인데 이제 큰아들한테는 미쓰비시를 물려주고 그리고 이제 작은 집에 이 아사히 글라스를 만들어서 떼주는데 분사를 하게 되죠. 이 현대차, 현대중공업이 분사된 것처럼. 근데 얘들이 뭘 했냐면 만주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여기에서 일본 전차를 제작하는데 재료들을 공급했고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우리가 전쟁에 공을 많이 기여했다 이런 걸 남겨놨죠. 그래가지고 만주국 장교가 태어난 구미로 왔나? 맞아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조선에도 일부 공장을 지었었고 지었었는데 해방 이후에 철수를 다 해요. 만주와 조선에서 다 철수하는데 2004년도에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가 구미시장일 때 네. 아사히글라스가 다시 한반도를 밟게 됩니다. 근데 그건 뭐 정한론 이런 건 아닐 테고 네, 네. 그들의 어떤 산업적인 이유에서 그렇죠. 또 주로 들어왔는데. 공급하는 공급처가 LG 디스플레이와 그렇죠. 삼성이라서 네. 이쪽에 공장이 있는 구미에 털을 잡게 되고 하는데 특혜를 많이 받았는데 네. 노동자들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데 하청업체에 그렇죠. 두고 GTS. 네, GTS를 통해서 고용을 했는데 노조를 만드니까 이거 이제 우리 도급 계약을 할 필요가 없겠다. 우리 정규직들에서 자리를 잃은 사람을 돌려서 공정을 시키겠다. 계약 중에 계약 파기를 그렇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직접 직접 문자 한 통으로 네. 얘네들이 했어. 문자 해고를 해버렸어. 네. 전원책이었어요. 저도 문자로 해고될 뻔했습니다. 네. 그게 그렇죠. 이제 황교안이 그랬죠. 네. 안 되긴 했지만 네. 해고가 철회됐어. 황교안도 회복투 노동자였어. 근데 그게 사실 직접 해고가 아니라 어차피 네. 간접 고용이니까 그러니까요. 계약만 해지해버리면 네.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네, 거죠. 우리가 해고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도급 계약을 해지한 거다. 이렇게 네. 왔는데 사실상 고용은 아사히글라스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판결이 처음 내려지게 된 거죠. 네. 네, 4년 2개월 만에. 근데 이제 1심이죠. 네, 1심입니다. 그러면 항소하겠죠, 사측에서는? 네, 항소할 거고 이 형사재판, 민사재판까지 모두 변론을 김앤장에서 맡았어요. 아, 이놈의 김앤장. 김앤장은 구미시의 단수 사퇴 소송, 네. 시민소송 때 1심에서 김앤장이 네. 수공 측 변호사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겼지. 구미 시민들이. 물론 나중엔 지지만. 그래서 수공에서 김앤장 말고 다른 데로 로펌을 바꿔버려요. 네. 김앤장이 구미에서 그때 졌는데 네. 이번에 또 졌네. 시민들한테. 그죠? 김앤장이 계속 지고 있어요. 네, 구미시민들한테. 네. 그리고 오늘 한 건이 컴온! 재판이 또 나왔거든요. 아사히글라스에서 이 노조원들이 공장 앞에 현수막 걸고 그거 잘못했어요. 저 손해배상 청구 네. 소송은 지금 진행 중이고 그 락카치를 한 것을 물려라. 근데 이것도 재밌어요. 락카치를 했는데 이걸 지우겠다고 아사히글라스가 도로 포장을 다시 해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그 비용을 청구한 거거든요. 지우겠다고? 네. 야. 근데 이거 업체 쪽에 확인해 보니까 이 일단은 지운 거죠. 포장해서. 네. 특수 물질로 덮어버리니까. 그냥 이 씻어내면 라카는 그냥 신나로. 여기 전문가가. 그리고 도로는 솔로 닦아도 이게 벗겨져. 이거 배임 아니야? 일부러 일 크게 만들어서 회사 돈을 그따위로 쓰나? 네. 근데 이렇게 아마 조언을 한 게 이건도 김앤장이 맡았거든요. 이게 사건을 키웠어요.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이 지금 한창 반일 감정이 들끓고 있는데 이 전범기업에 아사히글라스가 노동자를 상대로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라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노조원들이 이렇게 많은 기자가 온 걸 4년 동안 처음 본다. 왜 이렇게 많이 온 거야? 전범 기업이라고? 네, 전범기업이라고. 잘못 걸렸어 진짜. 네. 지금 같은 시즌에. 네. 그리고 오늘 또 한 건의 판결이 또 나왔는데 네. 그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에서 집회하고 현수막 걸고 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해달라.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네. 신청을 냈는데 이걸 기각시켰어요. 법원이. 그 법원이 이걸 다 기각시키고 딱 현수막 2개만 떼라. 일본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라고 적힌 것만 떼달라. 라는 것만 받아줬어요. 그걸 왜 떼야 되지?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 좀 납득은 안 가긴 한데 그게 제 공장 정문 앞에 가까이 붙어 있는 현수막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있는 현수막은 놔도 된다. 거기에서 집회를 하고 뭐 1인 시해도 된다. 근데 공장 입구 바로 옆에 있는 거는 떼라. 그러면 전범 기업이라는 단어 때문에 떼라고 한 게 아니고 위치 때문에. 위치 때문에 그런데 마침 그것만 떼라고 하고 이 레커치를 했던 것도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라고 라커치를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아사히글라스가 이 과민 반응을 좀 하면서 오히려 이 노동자들이 4년 만에 엄청난 관심을 받게 돼서 의아해하더라고요. 지금 그때 기자회견 하고부터 MBC 스트레이트에서 지금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방송이 또 나올 텐데 나오고 뭐 JTBC에서도 그동안은 한 번도 이제 보도가 안 됐다가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이 9월 2일 날 일본에 간답니다.
자, 이제 근데 서울에서 오는 언론사들에게 경고합니다. 네. 구미라서 이렇다라고 얘기하기 말마라. 저는 개인적으로 아사히 글라스 투쟁하시는 분들 네. 중에 아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시의원 마침 그만둘 때 이 투쟁이 일어났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녹색당 당직자 할 때도 대만하고 일본에 있는 녹색당에 연락해가지고 아사히 글라스 불매운동 좀 해달라 네. 이런 보도자료를 제가 보낸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재판이 또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네. 저는 사실 화가 납니다. 이 사건이 5년이 됐나요? 지금 5년째죠. 그렇죠. 연차로. 5년이 돼서 이제야 네. 직접 고용 판결이 1심에서 네. 노동 사건이 또 5심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노동위원회 다 거친 거죠 지금. 파견법 위반은 네. 지금 노동위원회가 노동청을 거쳐서 네네. 노동청이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직접 아, 고용해라. 네. 근데 이걸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노동위가 아니라 노동청이었기 네.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네, 행정소송. 사측에서 건 거죠. 네, 사측에서 우리는 그렇게 걸었고. 못하겠다. 네. 이걸 걸었고 또 검찰에서 파견법을 위반했으니까 네. 기소를 했죠. 기소를 해서 이것도 1심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네. 하도 안 나오니까 노동자들이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거예요. 이것도 소송을 제기한 게 2017년이에요. 네. 근데 1심이 2년이 지나서 이제야 나온 거죠. 네.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문제의 실마리가 좀 풀려 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청취자들께 오늘도 보고 좀 이게 힘이구나 싶었던 게 오늘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재판에 참가하러 오셨어요. 이분이 3년째 아사히 글라스 이 노동자들이 일본의 본사에 원정 투쟁을 가면 통역부터 해서 네. 일본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결시켜주고 숙소 제공까지 다 해주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아예 일본 노조에서 파견을 하는 형태로 한국에서 상주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 시민들과 연대가 이런 데서 힘을 발휘하는구나. 그렇죠. 아사히 글라스는 경고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뭐 단순한 전범 기업이 아니라 현범 기업이다. 네. 현행범이다. 라는 거. 그리고 김현장 고홈 나가 구미에서. 그래서 아사히 글라스 사건을 처음 맡았던 네. 이 노무사 하청업체의 노무사가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사히 글라스 사측한테. 이거 김현장한테 이용당하는 거다. 너네 돈만 뜯기고 못 이긴다. 김현장 또 생각났다. 네. 단수 사태 때, 네. 단수 사태 때 17만 명 구미 시민이 소송을 했거든요. 네. 야, 사측에서 수공해서 17만 명 서류를 일일이 다 검토해가지고 그 시점에 구미에 있었던 것을 입증 못한 시민들 다 걸러냈어요. 전수조사를 17만 명. 그 짓거리를 김현장이 지도한 거지 뭐요. 예. 그 도열받는 건 제가 나중에 이거 수공해서 변호사비 얼마 들었냐 이걸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네. 계속 비공개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심판까지 가져갑니다. 근데 저는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통합진보당 소송에 관련해서 법무부가 네. 황교안이 장관이었죠 그때. 네. 황교안이 법무부 할 때 변호사비 얼마 들었는지를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행정심판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어요. 난 공개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졌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업의 경영상 비밀이라고. 그리고 며칠 전에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있지 네. 않습니까? 그 관련 그 정보 공개하라고 시민단체에서 투쟁해왔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행정소송이었나 심판이었나 안 공개해도 된다고. 예. 이게 지금 국가 정보보다 기업 정보를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런 역 같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사히 글라스 너희는 졌어. 뭐 하여간 우리 노동자 여러분들 이제까지 1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좀 편하게 주무시겠네. 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 판사가 근데 이유를 안 읽어주고 피고는 원고에 고용의 의사가 있음을 밝히라. 그러고 선고가 끝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노조원들이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바로 다음 사건은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네. 자,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보세요. 이런 땡땡땡 해버렸구나. 저도 옛날에 재판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뭐 벌금형 선고유예였어요. 근데
그 선고유예 몇 달인지 못 들었습니다. 판사가 너무 성의 없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를 해서 네 벌금 100만 원에 유예 그래서 저는 집행유예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야 벌금은 집행유예가 없어 선고유예라고 해서 그만큼 판사들이 좀 성의 없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법정에서 힘들겠지 매일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소식은 선거 소식입니다. 드디어 이제 선거 모드로 드디어 이제 선거 슬슬 모드로 들어간다. 네. 오늘 민주노총과 민주당. 그래요? 네. 조금 핫해 보이는데. 네. 좀 핫합니다. 대구 민주노총 대구 지역본부에서 성명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어떤 성명이었냐? 저는 처음에 와 무슨 악질 범죄자에 관련된 성명인가 싶었어요. 성명 제목이 이렇습니다. 건 땡땡 씨는 노동계약 세력의 재단에 조합원들을 제물로 올리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노동계약 세력의 재단에 노동 조합원들을 제물로 올리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그럼 졸라 나쁜 놈이란 얘기잖아. 그럼 권땡땡이라고 그러면 어떡해? 졸라 나쁜 놈이면 누군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고유정도 고유정이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그게 누굽니까 권땡땡이? 권땡땡이 지금 이전에 직전 민주노총 대구 지역 본부장을 지냈던 직전 본부장이라고요? 권태흥 전 본부장이 올해 민주당에 입당해서 우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동네의 대구 달서구 갑에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나서겠다라고 밝히고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본부장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어떤 정의당이라든지 민중당이라든지 이쪽 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전임 본부장을 향해서 현재 누가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 낸 거예요? 민주노총 대구본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있는. 그러면 민주노총 대구본부 명의는 아니네요? 대구본부 운영위원회 명의인 거죠. 그러니까 대구본부하고 좀 다르지 않나? 대구본부보다 범위가 더 넓죠. 더 넓어요? 대구본부라고 하면 본부장과 집행부만 발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대구 지역에 있는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대표자들이 같이 연명해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역노조 더하기 산별노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봤어요. 쭉 봤는데 봤는데. 그러니까 일단 노동계약 세력이 현재 이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권태흥 전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장 전 본부장이 이제 입당을 해서 국회의원 출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야. 나는. 맞아요. 보면서 이게 뭐가요? 뭐 보도 자료가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태흥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당을 갔어. 어찌됐건 개인의 뭐 정치적 자유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노동계약 세력의 재단의 조합원들을 제물로 올리는 행위를 무슨 관계냐고. 그걸 모르겠어. 이 글을 보면. 그러니까 맞아요. 민주당에 간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문제를 삼는 거예요? 아니면 그 플러스 뭐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권 씨가 추구하는 정치나 개인적 야욕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고요? 관심이 없는데 왜 보도 자료를 내지? 없다. 하지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개인의 욕심에 희생되거나 원치 않는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러니까 강요를 했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쟁점이 권태흥 씨가 민주노총 조합원들 몇몇을 상대로 일부를 상대로 나를 따라서 민주당에 들어와라 이렇게 강요를 했나요? 한 적이 없습니다. 권유는? 권유도 안 했습니다. 권유도 안 했다고요? 권태극 씨는 기본이 안 돼 있네. 아니 저 직원들을 옛날에 활동했던 동지들 데리고 민주당 들어가서 경선 준비하고 공천. 지금 권태극 씨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권유도 안 했다고요?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근데 왜 노동자들을 재물에 바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왜 나오지?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좀 또 이제 이 현재 이 운영위원회
여러 감정 이제 좀 들어가 보면 네. 감정적으로 충분히 이제 개인적인 어떤 아쉬움이나 그런 실망감을 표할 수는 있죠. 그리고 한때 함께했던 동지가 그래도 어렵게 또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함께 한때 동지였을 텐데 네. 그 동지를 자기들 입장에서는 저버리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큰 정당으로 가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은 충분히 거기에 따른 또 어떻게 보면 배신감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성명서를 발표해 가면서까지 네. 거기에 논리적 맥락을 난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노동계약 세력 현재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의 노동계약 세력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네. 거기에 조합원을 제물로 올리는 행위를 권태긍 씨가 했나? 뭐 사실 이게 뭐 뭔가 사건이 밝혀졌나? 뭐 이게 아니요. 없어요. 네. 혹시 그 재물이 권태긍 본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태긍아, 네 자신을 재물로 올리지 마라. 돌아와라, 태긍아, 뭐 이런 거야? 이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의 네. 수준의 이야기인가 지금 네. 민주노총이 좀 죄송합니다만 네. 이렇게 한가롭나 지금? 라는 생각도 저는 그리고 성명서 보면서 했어요. 저는 이 야, 성명서 진짜 지금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가 있잖아요. 사실 네. 사회적으로. 네. 특히 심지어 자신을 진보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 민주노총을 깔 거면은 네. 우리만큼 잘 까는 데도 많지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나도 민주노총 조합원이지만 네, 깔려고 하면 뭐 권태긍 이런 좀 위원장- 못난 모습을 보이네. 네. 그러니까 권태긍 위원장이 그러니까 민주노총 내부에 또 민중당과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이제 실망감과 배신감을 표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는 지역사회에서 많이 파다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안에서의 문제잖아. 네. 개인과 뭐 정치적 스탠스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비난 성명까지 낼 정도의 사안인가. 네. 나는 민주노총이 지금 메시지 관리라든지 이런 정무적 판단이라든지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거를 보면서 나는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빅 퀘스천 왜 권땡땡이라고 쓴 거예요? 욕을 하려면 실명으로 욕을 해야지. 그걸 모르겠어요. 뭐 그걸 인지도를 올려주지 않겠다는 건가? 다 나왔어. 첫 문장이 이거예요. 최근 전 민주노총 대구 지역 본부장이었던 권땡땡 씨의. 네. 이거는 그거 똑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최근 대통령이었던 박땡땡 씨가 똑같다고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건데. 사실 권태긍 씨가 민주노총의 아웃사이더도 아니었고 네. 대구에서 잔뼈 굵은 민원 활동가에 그렇죠. 뭐 이 바닥에선 누구나 아는 네.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안타까움이 들던데 권 씨로부터 민주당 입당을 제안받은 조합원들은 황당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제안 받은 사람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한편으로는 네. 이 성명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네. 민주노총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런 제안들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고 밝히는데 네. 아니 민주노총이 그렇게 자신감이 없나? 그러게요. 네. 그건 설득해서 못 가게 하면 되잖아. 네. 권 전 본부장이 민주당에 입당을 하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열심히 활동하시라. 라고 하면 훨씬 더 멋있고 네. 조직의 실력이 보일 텐데 민주노총이 권 땡땡 씨 한 명이 제안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흔들리는 조직인가. 라는 이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거죠. 저 지금 내용이 네. 내년 초에 발표할 내용을 미리 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요. 아니 제안을 안 자, 했다면서. 끝에서 마지막 세 번째 문단에 이래요. 네. 민주노총 뭐 권 씨가 추구하는 개인적 야영에는 관심이 없다. 뭐 그래서 권력 바라기로 학생운동, 노동운동 했더라도 비난하고 싶지 않다. 뭐 개인 선택인데. 아니 권력 이렇게- 바라기로 학생운동 했다고 해도 비난하고 싶지 않다. 않다라는 말 나와요. 자체는 그걸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잖아. 근데 하지만 네. 민주노총 조합원이 개인의 욕심에 희생되거나 원치 않은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그냥 라면. 지나칠 수 없다. 이렇게. 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불법적 행위를 했거나 와가지고 막 내가 민주노총이었던 전 본부장으로서 위계를 가지고 그걸 뭐 이제 잘못 사용을 했거나 혹은 전혀 다른 어떤 민주노총의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런 결과 전혀 다른 어떤 메시지를 이 정치인이 네. 내고 있거나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와 지금 다르다. 이런 사실 사건들이 많았었거든.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성운동 열심히 하셨는데 네. 대구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나오셔가지고 네. 성명서 그 여성운동 단체에서 네.
그 자신들의 옛 경력을 쓰지 말아달라. 그거는 정당한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결이 달라졌고 가는 길이 달라졌으니까. 근데 지금 권태경 전 위원장은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어질 일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좌시하지 않겠다. 이거 뭐냐고 이게 지금. 그래서 이 권태경 전 본부장이 네. 자기 입장문을 냈어요. 아, 냈어요? 네, 냈는데 이렇게 있어요. 내가 출마하려는 동네는 지역위원장 외에 1명이 출마 선언을 해서 현재는 나까지 최소 3명이 당내 경선을 해야 된다. 민주당에서. 네. 그래서 나도 꿈을 말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도움을 부탁했다. 물론 입당을 부탁한 대부분은 대학 선후배들과 친척들, 지인이시고 성명서처럼 입당시키기 위해 산하 노조를 직접 찾아다닌 적은 없다. 그러면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20년 인생을 바친 민주노총 동지들의 도움은 받지 못했고 괜히 부담을 드릴까 봐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아니에요. 지금 권태경 위원장은 전 위원장은 네. 일단 민노총부터 가셔야 돼. 예, 동지들부터 해가지고 자기 표를 끌어모아야지 지금. 네. 근데 그 플레이는 안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구가 민주노총이 좀 이랬으면 어땠을까 싶었던 게 권태경 본부장이 민주노총에서 청춘 시절 노동자를 위해 애썼던 분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분들이 정치인이 되어서도 노동자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라는 성명이 나올 날이 있을 거라 기대한다. 좀 포지티브하게 접근해달라. 네. 뭐 그런 주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만약에 민주노총에 함께 일을 했었다라고 하면 네. 굉장히 그러니까 나름 좀 배신감 느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충분히. 근데 이거는 제가 사실은 노동조합 전 간부가 민주당에 가는 게 옳은가 그른가 이걸 차치하고 네.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물론 저 이창원 대표가 했던 배신감을 이해한다라는 말에도 동감하지만 권태경 본부장 입장에서도 네. 이 조직이 나한테 뭘 해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나를 당선시켜줄 수 있냐 그럼 너네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옳든 그러든 간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네. 그리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지금 저는 민주노총 정도의 이 조직에서 네. 이런 성명서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조직이 이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네. 이런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네. 그냥 보기에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게 민주당 가는 게 옳은가 그런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그렇죠. 아닙니다. 네. 네. 근데 그래도 노총이고 대구 지역 본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치하게 나오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아마도 민주당과는 분리된 네. 독자적 진보 노선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좀 체크해봐야 될 것이 그러면 대구 민주노총 차원에서 네. 민주당은 노동 계약 세력이다라고 네. 하는 명제가 뭐 합의가 됐나요? 지금 현재 민주노총 대구 지역본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판단을 네. 하고 있고 네. 조합원들한테는 조합원들이 3만 대의원들이나. 명인데 그만큼 합의가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오히려 더 급한 거는 예를 들면 2007년이었나요? 대통령 선거 때 네. 얼추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 전국적으로 당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찍은 사람은 3분의 1 정도인 네.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아마 2017년 대선에서도 심상정 후보나 김선동 후보를 찍은 조합원보다 문재인 후보를 찍은 조합원이 더 많을 거예요. 네. 이게 이런 것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찍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합원들은 조합원들대로 그냥 일반 대중처럼 따로 학습도 제대로 안 되고 토론도 안 되고 알아서 다 찍고 있는데 상층부의 활동가들끼리 정치 방침 정하고 예. 한국노총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한국노총이 막 대선 때 누구 지지 선언하잖아요. 네. 조합원들 다 따로 찍어. 그리고 저는 민주노총에 많이 실망스러운 게 항상 토론이 안 됩니다. 네. 토론을 주선하고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학습하고 이런 모습 솔직히 별로 못 봤어요. 그래놓고 활동가들끼리 전현직 활동가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다고 발전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지. 네. 외부에서 보면 네. 그냥 전직과 현직의 갈등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조합원 이게 이 프레임이 아니라 네. 그냥 전직의 어떤 그 뭐 있었겠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직 집행부와 현직 집행부의 갈등으로만 비춰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권태흥 씨도 내가 권태흥 씨를 좀 옹호할게요. 네. 예, 정치인의 외로움 입장을 좀 알 것 같아서 아니 민주노총에서 지향하는 정치 방침대로 했을 때 전망이 보이면 민주당에 갔을까요? 권태흥 씨도 사실은 민중당 출신이죠. 그렇죠. 그 전에는 뭐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이쪽 네. 진보정당 길을 나름대로 한 길로 걸어온 사람인데 네. 예,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렇죠. 예, 제가 사실 고 노회찬 의원한테 배운 게 그겁니다. 누가 배신하고 떠나갔을 때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반성해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못났으면 사실 고 노회찬 의원의 저한테 한 얘기가 김문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재호.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날이 마침 노회찬 의원이 경선 패배한 날이었습니다. 2007년에. 그 선배들은 우리가 참 못나게 보였을 거고 못 믿어왔을 거다. 그래서 갔다. 그 사람들은. 예. 그러면 지금 권태흥을 떠나보낸 남아있는 이 민주노총 활동가들도 굉장히 이거 좀 숙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권태흥을 비난할 수는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남아있는 입장에서. 예. 그리고 아마 이번에 비난한 것은 조합원들을 추스를 목적이 있나 본데 네. 한 사람 찍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야 봤지? 쟤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조합원들끼리 토론해야 돼요. 우리 당은 맞습니다. 누구 찍어야 됩니까? 네. 그리고 어떤 당까지는 찍으면 안 되는 겁니까? 조합원들도 혼란스러워.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진작에 반노동자 정당으로 낙인을 찍어놨어요. 네. 안 찍어. 근데 한 가지 더.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 자유한국당 찍는 사람도 있다니까. 네. 그 조합원들은 단속되나? 예. 아니 너무 집자니까 할 얘기가 많네. 아니 아사히 글라스에서 노동자들이 이 승리를 해온 이 와중에 또 분노의 재책이야. 분노의 재책이 진짜. 아니 이게 뭐 예. 호사 담아야 이게. 비밀 투표 원칙이고 정치적 자유가 있는 거니까 네. 뭐 그게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내부의 어떤 그런 감정의 문제를 네. 감정의 문제대로 잘 푸시고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또 어떤 사실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노총 정도의 사이즈에 그리고 이 정도 급의 네. 좀 조직들이라고 한다면 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아젠다를 좀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역 여론을 좀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게 뒷담화 까는 것 같은 성명서라서 좀 아쉬워요. 이런 성명서 보는 것 자체가. 인디 053이 민주노총에 좀 컨설팅을 이창원 대표 네. 이야기처럼 민주노총 대구 조합원이 네. 3만 명이거든요. 3만 명이 좀 넘죠. 그래서 조합비를 내는 회비를 내는 네. 사람들이 3만 명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에요. 근데 자유한국당 당원이 대구가 거의 10만이 육박한데 이 중에 당비를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단체나 조직들 가운데 민주노총만큼 큰 조직이 대구에 없어요.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내는 메시지 치고는 그렇죠. 네, 네. 너무 자신감이 결여돼 있다. 권태흥 한 명의 조합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조합원들로밖에 바라보지 못하는가. 김수민이 이야기한 것처럼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가 있다면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싸움을 붙이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예.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 성명 때문에 권태흥 씨가 어디에 출마할 것이라고 하는지가 소문이 나버렸어요. 아니야 소문 안 났어. 권땡땡이라고 돼서. 권땡땡이 뭐냐고. 이거 북한 노동신문에서 배워갈 것 같아. 요새 노동신문 가관이잖아요. 네. 뭐 삶은 소감 웃는다 뭐야 또 표현을 폼페이오 보고 독초라고. 근데 급기야. 진짜 이러면 진짜 웃기겠다. 노동신문에서 뭐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는데 트땡땡이야. 트위터 아니야 트위터. 진짜 찌질한 이런 거는 좀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논쟁은 중요해요. 민주당 가는 그렇죠. 게 옳으냐. 네. 이거는 맞아요. 계속 토론해야 되고 네. 끝도 없어 이건. 그렇지. 예, 저도 이거는 제가 조합원이더라도 쉽게 답을 못 내립니다. 네. 그런 주제를 중대한 주제를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희화화 당하면서 그러니까요. 내면 안 되고 아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권태흥 씨보다는 아마도 현재 잔류해 있는
민주노총 그 간부들이 더 가까워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다 같이 망하자는 겁니다. 하향 평준화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되었던 권태흥 씨의 반응은 조금 더 성숙되었다. 네. 그러니까 권태흥을 깔려고 했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목적은 실패한 거예요. 맞아요. 더 찌질해 보이는 건데 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고생해 오신 분들일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네. 제가 함부로 까는 거에 대해서 저도 심적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후반부가 전반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마지막 모습, 뒤의 모습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부디 진짜 조직의 가치와 목적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민주노총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뭐 실컷 여기 놓고 이창원 늘 저런 식이야. 싹 빼나 혹시 우리 클라이언트가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민주노총 또 이 조합원분들이 이 얘기 듣고 그냥 기분 나쁘고 저 새끼들이 반노조다 이따위로 받아들이면 희망이 없는 거고요. 네. 근데 들으시는 조합원들 중에서도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된다, 얘기해봐야 된다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노동자에 관련한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법정에서 승리한 노동자들. 네. 두 번째는 안타깝지만 분열해버린 노동자들. 네. 세 번째는 정말 잘려도 싼 노동자들이 잘렸다. 계약직 노동자들이 네. 계약 만료 전에 잘렸죠. 정치 노동자들. 네, 정치 노동자들, 비정규직 정치 노동자들의 네. 법정 해고 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억울하게 잘린 게 아니라 3번, 4번 잘려도 시원찮을 우리가 날리려고 해서 한번 잡아갖고 날리려다가 네. 단체장들부터 날리면서 좀 뒤로 밀어놨는데 네. 법정에서 날아갔어요.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20일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네. 지난해 지방선거 대구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서 네. 이재만 전 최고위원 음. 트라이 왜 공천 안 주냐? 김무성 도장 내놔라. 네. 네. 전 동구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구 동구가 웃겨요. 백이철 씨의 전임자. 전임. 전임. 네. 전임. 백이철이 성명 한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전임 구청장 이땡땡. 네,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네. 불법 여론조사에 가담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던 딱 100만 원. 네,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의원 5명. 5명인데 어디 지방의원인가요? 네. 대구 시의원, 동구가 지역구인 대구 시의원 2명. 서호영, 김병태. 서호영, 김병태. 네. 그리고 또 대구 동구가 지역구인 동구의원 김태겸, 황종옥. 네. 그리고 이 한 명은 왜 끼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누구예요? 북구의원 신경희. 네. 아, 네. 그 북군데 왜 꼈을까? 이재만이 하는 일에. 그 시장이니까 네. 이재만 전 청장이 네. 나름 이렇게 조직을 한 거죠. 네. 근데 나머지 4명은 네. 이재만 전 청장이 당협위원장을 하던 네. 대구 동구을 지역에 출마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동구을은 참고로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쪽 지역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이 지방의원들 4명과 대구 북구의원 1명이 네. 이 불법 여론조사. 그러니까 유선전화를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었죠. 유선전화를 100대씩 개설해가지고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하면 네. 자기 번호 다 땡겨받는 거죠. 착신 착신 전환해서. 이게 발각돼서 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받았고 네. 상고까지 갔지만 최종 확정 판결이 돼서 모조리 날라갔습니다. 5명. 이재만 청장도 이걸로 이제 구속됐죠. 네. 네. 지금 구속돼서 아직 빵에 살고 계시고 네. 네. 재판은 끝났나요? 재판이 지금 항소심까지. 항소심까지.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선거법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네. 그 선거 범죄인 네. 것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 형사 사건으로 치면 뭐 중범죄 네.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건데 네. 근데 이제 의원들이 계속해서 그 정도 잘못인지 몰랐다 맞아요. 였던 거잖아요. 네. 난 그게 더 괘씸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네.
이게 잘못인지 몰랐다. 이런 잘못이. 아니 그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불법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 당이 작동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 그러니까 당에서 이런 교육을 안 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제가 좀 옹호를 하자면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서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요? 몰랐는 거예요. 아 그쪽에서 네. 대구시당에서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깜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네. 정말 선거판에서는 신박하다. 이런 식의 상상력을 가지고 선거 네. 운동을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다. 이례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네. 사과 성명을 발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사과 성명 발표했어요. 네. 당연히 해야지. 네. 네. 근데 보통은 사과 성명을 자주 발표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또 사과 성명 발표하면서 또 이땡땡 전 최고위원의 잘못에 대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이 전화기를 휴대폰 전화는 1인당 개설할 수 있는 대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노렸던 게 KT 직원과 짜고 유선 전화는 1인당 관계없이 많이 개설할 수 있다. 이 허점을 노려서 유선 전화를 동시에 개설하게 된 거고 이걸 착신 전환까지 시키고 네. 이 KT 직원은 업무를 많이 해서 수당을 많이 받으니까 좋고 여론조사 전화를 많이 누를 수 있으니까 좋고 네. 이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 지방의원들은 어쨌든 지역의 당협위원장한테 잘 보이면 공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했던 거였고 근데 이분들이 또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회적 경제 조례안을 부결시켰던 동부 의원들인 거죠. 나라 갈 거면은 반대라도 하지 말든가. 뭐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참. 대구 동구에 네. 사회적 경제 조례안, 기본 네. 조례안, 고 자유한국당 의원 몇 명이 날라간 거죠? 두 명이 날라간 날라간 거죠. 그러면 동구 의회 현재 의석 분포는 7대 1대 5가 되긴 6이 되네요. 네. 민주당 7명, 네.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한 1명, 명,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여섯 6명. 명. 네. 그러면 바른미래당 1명은 사회적 경제 조례 찬성이었죠. 네. 그러면 8대 6이네. 네. 빨리 표결해. 이거 패스트 트랙 아니라 패스트 트랙. 네. 지방의회는 패스트 트랙이 없어요. 네. 안타깝게도. 그리고 요 소식을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로써 대구 동구는 더 핫해졌다. 내년 총선 때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재보궐선거가 이어. 광역 기초까지 다 이루어지는 네. 거예요. 모든 자리가 네. 동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자리가 네. 그 한 번에 네. 지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미당 쪽 사람들은 일단 좋아하겠네. 네. 물론 바미당이 여기서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뭐 유승민이라도 당선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네. 어쨌든 기회는 생긴 거고. 네. 그러면 대구 동구 을에 네. 지금 민주당 쪽 내년 총선 후보 예상자가 있나요? 네. 지금 현재 동굴 지역위원장인 이승천 예전에 네. 대구시장 출마를 후보를 했던. 하셨고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 시절에 네. 비서관을 했죠. 정무비서관. 네. 정세균 계로 불리고 있죠. 그럼 민주당에서도 또 기회가 생긴 그리고 거니까 네. 좋아하겠고. 전 또 대구시장 이번 6.13 지방선거 네. 대구시장 후보였던 임대윤 네. 이분은 또 동구청장 출신입니다. 네. 두 명이 이제 나름 지역사회에서는 가장 민주당 계열에서는 덩치가 큰 이 두 분이 이 지역에서 세게 지금 붙고 있죠. 네. 너무 근데, 세가지고 임대윤 전 너무 후보는 세게 붙고 네. 있어. 두 분. 뭐 여러저러 사정으로 출마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요? 네. 임대윤 전 후보가 네. 대구시장, 그러니까 지난해 대구시장 네. 후보였죠. 당권이 음. 정지가 돼서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뭐 대구시당 위원장 하던 시절에 네. 당비 관련해서 네. 이 중앙당에서 최종 처분을 받아서 음. 그래서 이승천 현 지역위원장과 지금 민주당 중앙당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네. 전략공천 지역으로 될 수도 또 있다. 거론되고 있는 네. 지역입니다. 동구도. 네. 네. 동굴 그리고 지난 누구 얘기 나오더라? 동구 지금 민주당 홍장표 기재부 아닌가? 기재부 차관인 네. 구윤철 차관이 네. 이 동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죠. 네. 그 영신고등학교 출신이라서 네. 동구에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동구을 지역이 그러니까
신도시가 만들어진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심 지역이라고 대표되는 안심은 그 왕건이 견훤한테 쫓기다가 거기에 와서 안심했다고 안심이에요. 라고 해서 안심이죠. 맞아요? 네. 왕건가 거기 와서 안심을 먹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안심 스테이크. 그 정도로 그 공산 정투가 여유롭지 않았어. 고기를 먹어가면서 해야지. 죽을 뻔했거든. 고기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대구 지역에 젊고 나름 이제 진보 개혁적인 성향의 인구가 좀 많이 사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참 독특하게 됐는 게 동구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1개가 있고 시의원 선거구가 2개가 있어요. 근데 두 곳이 다 공석이 났어요. 네. 그리고 기초도 기초도 2개가 함께 따라오게 됐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준비한다면 여기 지방의원 선거까지 사실상 선거운동원으로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당연히 유승민 현역 의원이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하게 된다면 이 바른미래당에서도 원래 여기 지역구가 전 시의원들이 다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최선을 다할 거고 그리고 유승민이 가는 곳은 내가 쫓아간다. 우리 공화당에서도 후보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아마 누님께서 나오지 않을까. 누님으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니 보면 박근혜 보고 누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누님이 어떻게 되죠 이름이? 조화영 조원진 의원의 누님. 아니 서석구 조 의원 누님이면 우리한테도 누님이지. 이게 협치다. 서석구 의원 서석구 의원? 서석구 변호사. 죄송합니다. 우리 공화당원이야. 서석구 변호사가 혹시 또 대구에 또 한 자리 나오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고. 어쨌든 우리 공화당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선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핀 적이 있었지만 정의당과 민중당에서도 출마를 하려고 동구에 동구 을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이 컬러풀 대구가 가장 박터지게 싸움을 벌이는 지역구가 됐습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김규환 의원 비례대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나름 또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 지역을 굉장히 좀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하마평이 또 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김재수 전 농림축산부 장관이 여기 동구에 출마를 하겠다. 라고 열심히 또 다니고 계시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경선이 좀 치열해질 거고 바른미래당은 유승민 의원이 계속 남아서 총선까지 간다면 여기에 올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으로서도 놓칠 수 없는 지역구가 됐죠. 진보정당도 놓칠 수 없고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야 이거 진짜 주전국시네요. 다 뛰어들어. 대구 동구는 지금 대구 동구와 달서구가 경합을 하는 것 같아. 어느 쪽이 더 재밌을까? 타짜 보면 마지막 씬이에요. 나와 지금 다 전국 다 나와. 여기는 지옥이야. 우라사와 나오키의 몬스터라는 만화도 보면은 마지막에 어떤 마을에서 다 만납니다. 요런 게 대구 동구다. 이 수성구하고 달서구 분발해야겠네. 분발해야 됩니다. 야 역시 똥차가 빠지니까 장이 새로 서는구나. 똥차들 이름 한번 불러주죠. 이 자랑스러운 똥차들. 서호영, 김병태, 전 대구시의원, 그리고 황종호, 김태겸 전 동구의원, 그리고 신경희 북구 전 의원 이렇게 5분이시고요. 이분들 재판에 바른미래당 분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재판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전 이 바른미래당 시의원께서 저한테 자주 연락이 오셨어요. 정 기자님 재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 선거구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재밌다 진짜. 저는 참고로 당시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에게 시의원 투표를 했습니다. 왜? 이 민주당 후보와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3명이 나왔는데 현역이 바른미래당 후보였고 이분이 당시 대구 시의원들 중에서 가장 활동을
잘하셨던 분이셨어요. 김용길 기자는 네. 투표 때 당적을 보지 않아요. 정말 개인의 능력치를 가지고 뽑습니다. 네. 그런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개인 능력치를 사실 좀 보기 어렵거든요.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 걱정이네. 정치자들 일부가 뭐 바른미래당을 찍는단 말이야? 이럴까봐. 바른미래당뿐만이 아니라 스펙트럼이 넓더라고. 들어보니까. 전용길은 옛날에 극자로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 지역 정치를 보면 당만 보고 판단하면 어려운 게 차라리 국회의원은 당만 보고 판단을 해도 좀 무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향이 맞아요. 국회의원 후보들은. 근데 지방의원들은 솔직히 얘기할게요. 자유한국당 어떤 의원이 민주당 어떤 의원보다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는. 대구 경북에서도 특히 더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좀 나름대로 가려보는 게 필요한데 네. 예, 되기는 쉽지 않지. 예, 바쁜 일반 맞습니다. 유권자들은 예, 결국엔 정당을 보고 1차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뭐 여하튼 이 동구 을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네. 아주 즐거운 총선 관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대구 동구 을은 대한민국 총선의 집약판이다. 네. 우리가 국 끓일 때 처음에 한 숟갈 딱 떠서 간 볼 때 그 첫 숟갈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구라서 가능한 겁니다. 자, 저희가 오늘 얘기들 나눴는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놈놈놈이 있듯이 네. 좋은 노동자, 네. 나쁜 노동자, 네. 이상한 노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예, 좋은 소식과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섞여 있었는데, 네, 여러 가지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지난번에 김대중 특집에 출연하셨던 네. 김충환 선생님께서 지금 성주 사드는 어떻게 되고 있고, 네. 또 그때 하다가 좀 잘라놨죠 우리가. 네. 네. 노무현을 또 두 번째 대통령으로 만든 그렇습니다. 네, 이 실제로 킹메이커. 또 측근에서 보좌를 했으니까 노 네. 대통령은 네. 대구 경북에 킹메이커가 많아요. 예, 구미 지역에 김윤환 씨. 허주. 네. 예, 여기 노태우 김영삼 킹메이커에 이회창까지 만들려다가 실패했지. 네. 근데 여기도 이관왕, 그리고 성주에 김충환, 네. 김대중, 노무현, 노무현. 이관왕. 그래서 2부에서 또 김충환 씨를 다시 한번 만나시게 될 겁니다. 자,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